아 진짜 안 근데 된다. 안 정말 돼. 어떻게 진짜 안 돼. 근데 얘는 있잖아 관상상 쓸 수가 국힘당 없어. 애들이랑 섞어놔도 자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게 아닙니다. 누가 민주당일까요? 찾아보세요. 삐 없습니다. 자, 뭐 안타까운 사실이긴 하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고 갈게요. 정부가 마스크 해제를 20일 날, 그러니까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의무 해제를 전부 해제한다고 합니다. 심지어 이제 대중교통까지도 이걸 해제를 하고 의료기관만 유지를 시킨다고 하는데요. 자, 먼저 기사 보고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대중교통 내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가 오는 20일에 해제됩니다. 방역당국은 지난 1월 30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조정한 이후 일평균 확진자는 38%, 신규 위중증 환자는 55% 감소했고 신규 변이도 발생하지 않는 등 방역 상황이 안정적이라면서 다만 혼잡 시간대의 대중교통 이용자, 고위험군, 유증상자는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러면 안 쓰죠. 아니 근데 저는 아니 이직들은 안 쓰겠지. 마스크 안 쓴 사람들은 100% 이직. 100% 이직. 왜냐하면 상식적인 사람들은 아니 일단 내가 나를 보호하지 않으면 이 정권 아래에서 큰일 나겠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함부로 이거 특히나 대중교통에서 이걸 벗는다? 어우 상상도 못할 일이야. 지금 신규 확진자가 몇 명이게요 하루에? 10,000명 정도 되죠. 10,000명 정도 됩니다. 예전에 1,000명만 넘으면 나라 망할 듯이 100명만 넘어도 난리 쳤어요. 지금 저는 그 이상일 것 같아요. 그냥 솔직히. 증상이 있어도 안 가는 거예요. 근데- 안 가고 자가 키트도 안 하고 이제는. 근데 이제는 이 누적 감염자 3천만 명이 넘었기 때문에 네. 사실상 대한민국 국민들 거의 70% 이상이 한 번씩은 걸려봤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이렇게 되면 사실 예방접종이나 뭐 이게 의미가 없어진 거죠. 네. 그리고 예방접종을 하면 뭐합니까? 지금 계속해서 돌파 감염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 건데.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그동안 잠잠했었던 다른 그 바이러스 계열의 어떤 질병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우후죽순 터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신규로 그 발생하고 이게 돌파 감염이나 교차 감염 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증상이나 이게 예전하고 또 완전히 다르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맞아요. 저는 안 겪어봐서 모르는데 코로나 2번, 3번씩 걸리신 분들 얘기 들어보면 옛날 거는 양반이라는 거야. 지금은 되게 아프다고. 되게 아프대요. 근데 이거의 자체에 대해서는 기존에 맞던 바이러스, 백신이 효과가 있냐 없느냐를 확인해 볼 방법도 없어요, 이제는. 그리고 분명한 건 교차 감염이 된다는 건 그때 됐던 항체나 그때 백신은 소용이 없는 거고요. 애초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거와는 전혀 다른 형태의 변종 바이러스가 이미 출현을 하고 있다는 그렇지. 겁니다. 문제는 이게 꾸준하게 10,000명대를 유지를 하고 있다는 거야. 더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래서 해제해도 된다는 얘기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나는 일단 이 정부 들어서 발표하는 모든 수치가 다 못 믿겠다고요. 안 믿어져. 안 믿어져요. 절대 믿을 수 없어요. 그래서 이제 각자 도생해서 마스크, 지금 저 아침에 올 때 마스크가 없어갖고 맨 얼굴로 왔는데 횡단보도에서 보니까 10 중에 9은 아직도 마스크 쓰고 계세요, 자발적으로. 다 쓰고 있죠. 네. 지금 사망자도 오늘 17명이에요. 9,000명, 오늘 9,934명으로 발표된 신규 확진자. 그러니까 10,000명 정도 나고 하루에 10명 정도 죽는데 이거를 마스크를 풀겠다고? 그래서 우리가 아이고, 현재 사망률이 0.03% 정도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코로나랑 상관없이 뭐 일반적인 독감이라든지 계절성 감기 같은 걸로, 그러니까 이런 바이러스성 감기 같은 질환으로 사망하는 숫자랑 비슷해진 수준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문제가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자, 문제는 지금 있는 이 코로나가 무서운 게 아니라 이런 것도 못 막아내는 방역 체계 안에서 진짜 강력한 변종이나 새로운 질병이 나타났을 때 그때는 어떻게 할 거냐는 거지, 이 정부가. 그때는 발표를 안 하겠죠. 사람들이 안 할 수가 없지. 사람들이 툭툭 죽어나가는데. 사람들이 죽어나가도 그거는 그건 코로나라고 하겠지. 또는 마스크를 안 써서 그래. 또는 이런 거 하겠지 뭐. 원래 질환이 있었던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겠죠. 기저질환 때문이라고 하겠죠. 그렇죠. 근데 지금 이상한 게 동남아 이쪽엔 조류독감 경보가 올라와 있어요.
그것 때문에 사람들을 못 오게끔 막지는 않는데 현재 사람한테 전염되는 조류독감이 있다라는 얘기가 있는 거고 중국도 괴질성 감기 때문에 사망자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완전히 지금 우리 공항이나 방역은 다 열려 있는 상태거든요. 물론 문재인 정부 때 같으면 이런 상황이 생긴다 그러면 나라 망할 것처럼 난리를 칠 거고 그럼 어쩔 수 없이 봉쇄를 해야 되는 거고 그것 때문에 시민 불편함이 오고 경제적으로 더 어려운 상황이 노출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만일에 이런 식으로 대비를 안 했으면요. 아마 코로나 초창기 때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희생당했을 거예요. 지금 우리는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어찌 됐거나 백신 한두 번씩은 다 맞았고 아니면 그와 비슷한 증상을 겪어봤기 때문에 최소한 바이러스성 코로나 관련된 RNA 관련된 지금의 어떤 질병들 중에 특별한 강한 독성이 있는 게 아닌 거면 웬만한 내성이 생기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말 그대로 자연 면역을 성취해낸 거죠, 우리나라도 지금. 근데 문제는 이보다 독한 게 와가지고 돌게 됐을 때 과연 정부는 이거를 막아내거나 방역을 할 만한 태세나 준비나 시스템을 갖고 있냐는 겁니다. 일부러 사람을 죽이려고 하나? 왜 연금도 지금 말아먹고 있고 하니까 마스크 벗으면 어르신들 벗으면 빨리 죽잖아요. 마스크 코로나 걸리면 빨리 죽는 사람들 그런 분들이잖아요. 만약 코로나는 연습이었고 코로나보다 비슷한 전파 능력의 살상력이 훨씬 높은 형태의 질병이 발병하게 됐을 때는 진짜 전 세계가 다 충격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겠지만 그나마 우리나라도 거기에서 못 피해 나갈 거라는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0.03%의 치명률이 아닌 1, 2% 치명률만 된다고 하더라도 감염자와 사망자의 수가 매일 수백 명에 달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온다는 거고 그런 게 온다고 하더라도 국가는 이걸 지켜줄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알아서 니들이 마스크 벗으라고 했기 때문에 나중에 문제가 생겨서 니들 탓이다. 내가 벗으라고 했다고 해서 진짜 다 벗었어? 그냥 니들은 그냥 계속 쓰고 있었어야지. 라는 방식으로 템태기를 씌울 거라는 얘기죠. 아유, 우리가 권고했잖아. 본인이 알아서 위험군이면 쓰라고 권고했는데 본인이 벗은 거 가지고 왜 나라의 탓을 해? 정부가 뭘 잘못했다? 왜 걸핏하면 정부한테 잘못했다 그래? 그래서 문재인 정부 끝나고 나서 얘네들은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열심히 막을 때보다 사실 지금의 결과는 더 평화로워졌습니다. 물론 이게 아니죠. 조작에 의해서 우리가 몰라서 기레기가 물어뜯지 않으면 평화로워요. 그러니까 그런 이 평화가 그럼 앞으로 얼마나 지속될 것이냐는 거지. 응? 이게 어떠한 변수라고 자칫 잘못하면 우리나라가 동남아 수준의 방역 후진국으로 된통 쳐맞을 수 있는 준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기레기가 아무 말 안 하면 우리가 동남아 수준으로 떨어진지도 모를 거예요. 이미 코로나 수로 보면은 세계 6위입니다, 우리가. 망했어요, 거의. 이미 망했어. 이런 답답한 현실 안에서 살아남는 방법은 우리가 어떻게든 살아남아서 이 정부를 믿으면 안 돼. 이 정부를 믿지 말고 이 정부를 어떻게든 퇴진을 시킨 이후에 이 시스템을 정상적으로 빨리 되돌려야 된다는 거죠. 근데 윤석열 이거 망가뜨리는데 1년 안 걸렸는데 우리가 똑같은 기간 안에 복원이 가능할까? 저는 그게 더 두렵습니다. 내가 볼 때 좀 얘들이 망쳐놓은 걸 복원하는데도 그 정도 시간밖에 안 걸린다고 치면 그나마 좀 참겠는데 어렵게 몇십 년 동안 만들어 꼭 문재인 정부 이전까지 합쳐갖고 대한민국이 자체적으로 노력해갖고 우리 국민들이 노력해갖고 그럼 국민이 일했지 정치인이 일한 거 아니잖아요. 국민들이 참여해서 노력해갖고 2000년대 이후에 IMF 이기고 겨우겨우 지금까지 끌어왔던 세계 정상급 국가 안으로 지금 부각돼 있던 대한민국의 위상을 1년 만에 망가뜨렸는데 이거를 복원하는데 10년이 걸릴지 20년이 걸릴지 아니면 영원히 그거는 우리의 꿈으로 남을지 아르헨티나처럼
이거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윤석열 정권을 믿는 사람들은 빨리 그 타격을 받을 거기 때문에 좀만 더 같이 봤잖아. 같이 봐도 우리는 더 조심할 수 있잖아. 우리는 비옷을 입고 있지만 그래도 젖기는 마찬가지라는 그건 어쩔 수 거야. 없지.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나 금방 되게 충격적인 얘기를 하나 봤어요. 늦은 지면 제작의 야근 일상화, 저녁 있는 삶 호소하는 조선일보 기자들. 미디어 오늘 기사인데 조선일보가 첫 문장이 그거예요. 미디어 오늘 기사예요. 조선일보 기자들이 저녁 없는 삶을 사는 것으로 나타났다. 밤 늦게까지 이뤄지는 지면 제작 관행 때문이다. 동아일보 등 경쟁사들은 근무 시간 축소를 위해 지면 제작 절차를 간소화하고 있지만 조선일보는 밤 11시까지 지면 제작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조선일보 노동조합은 9일 발행한 조선노보 퇴근은 마침표 아닌 내일을 위한 쉼표 기사에서 타사들이 전향적으로 저녁 있는 삶을 도입 검토하면서 조합원 사이에선 이제는 우리도 바뀌어야 할 때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했다. 미친 거야? 69시간 얘기하고 있는데 어디서 저녁 있는 삶을 얘기해? 빨갱이구만. 니들이 앞장서가지고 69시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럼 모범을 보여야지. 왜 니들은 저녁 있는 삶을 원해? 다른 노동자들은 저녁이 없는데. 이 빨갱이의 이 종북이네 이거. 안 되겠네. 다 잡아 이 새끼들 넣어야겠네. 다 잡아놔야 되네. 다 잡아 조선일보 쳐놔야겠어. 노조 아주. 기자들 다 잡아 쳐넣고 탈북자들로 싹 바꿔야 되겠네. 야, 진짜 태영처럼. 어이가 없네. 이걸 근데 그러니까 난 모르는 줄 알았어. 근데 알면서 지들도 저녁 있는 삶을 살고 싶으면서 우리 빼고 니들은 어차피 개돼지니까 69시간을 하든 120시간을 하든 하다 뒤지든 우린 알 바 아니야. 이러고 그러나 우린 사람이니까 저녁 있는 삶을 살아야겠다. 보장하라 이랬던 거야. 그게 더 나빠. 그게 더 나쁜 놈이라고. 니들은 뭐 특권층이야? 대한민국 국민 아니야? 어? 뭐 전 국민이 69시간 해야 되는데 니들은 하면 안 돼? 이런 잣 같은 것들이 그리고 조선일보 돈 엄청 받잖아요. 평균 기종노조야. 이러기라잖아. 이것들이 기종노조야. 어? 가만 근데 앉아가지고. 지들도 일하기는 싫은 거야. 에라이, 힘든 건 싫은 거야. 그러면서 기사를 그따위로 쓰나